요즘 다들 이미 좀 느끼고 계시겠지만 빠르면 당장 내년부터 우리의 일상은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최근 서로 경쟁하듯 출시되고 있는 에이전트라는 게 있는데, 에이전트, 즉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챗 GPT처럼 인공지능이 질문하면 웹에 있는 글을 모두 읽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추론적 답변을 주는 그냥 챗봇 수준의 제한적인 기능을 훨씬 넘어서서 실제로 수많은 업무까지 대신해주는 것이 바로 에이전트입니다. 즉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보자면, 이 에이전트들은 내가 그냥 명령만 하면 항공권을 대신 검색해서 가장 저렴한 비행기표를 예약해주고 내게 맞는 호텔까지 예약하고 결제까지 모두 대신해 줄 수도 있으며, 미용실이나 음식점에 나 대신 전화해서 예약을 잡아줄 수도 있는데다, 또는 나 대신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주식시장의 판도를 읽어 앞으로 오를 것 같은 주식은 주문하고 내릴 것 같은 주식은 손해를 보기 전에 미리 팔아서 내 포트폴리오와 이익을 최적화시켜 줄 수도 있으며, 또 회사 업무 또한 시장 분석부터 보고서 작성 등, 그리고 거래처와의 소통 외 사업 전략 수립까지 모두 명령 한마디로 나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요즘 나오고 있는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기술인데, 한편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기업들도 굳이 사람을 뽑아 어렵게 이것저것 가르치며 키울 필요 없이 그냥 직원 대신 또는 아예 한 부서를 통째로 이 에이전트들로만 채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이건 앞으로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맥도날드 같은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 가면 사람 대신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 있고, 또 그냥 일반 감자탕집에 가봐도 식당 테이블 위에 작은 주문 패드가 있어 그걸 통해 주문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이며, 아마 내년부터는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버리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정말 몰라보게 바뀌어 버릴 겁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변화가 우리를 유토피아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운전은 자율주행차가 대신 해주고, 가정과 회사의 노동 역시 모두 다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로봇들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여가 시간이 크게 늘어 그 많은 시간을 이제는 현실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컴퓨터 속 가상 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가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처럼 그 가상 세계 속에서 무엇이든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일정 부분 그렇게 현실이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대신 그 정반대의 생각, 즉 영화 터미네이터의 설정처럼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의 발전은 어느 시점부터 인공지능과 기계가 인간의 적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결국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아주 많은데,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전자의 유토피아 전망은 너무 아니하고 순진한 바람인 반면, 그 후자의 생각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초지능 기술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설계가 된 프로그램이지만, 현재 챗 GPT-4의 IQ는 약 155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대신 그게 대략 5년 후 특이점, 즉 범용 인공지능인 AGI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최대 1만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때는 그 IQ나 지능 수준을 측정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만약 그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게 되고 우리 인간들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해버리면, 그땐 그 인공지능의 무지막지한 지능과 힘 앞에서 무슨 개미 한 마리보다도 못한 나약하고 멍청한 존재인 우리 인간들은 그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최근 훨씬 더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는 미래의 결론입니다. 자신의 지능에 비해 개미보다도 못한 수준의 인간들, 거기다가 선하지도 않고 지구 환경과 모든 동물들에게는 물론 인간 자신들에게조차 마치 바이러스처럼 해가 되는 이 인간들의 명령을 그 인공지능이 고분고분하게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챗 GPT가 등장한 약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윤리적, 철학적 고민들은 세계 석학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쩌면 지난 세기 전 세계 정치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자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으며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헨리 키신저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 화두로 이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전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트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연구 책임자인 크레이그 먼디와 함께 저술한 책 새로운 질서를 통해 지금 불같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 과연 얼마나 위험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마지막 지혜를 남겨주었습니다. 참고로 헨리 키신저는 지난 2023년 11월 그가 사망했을 때 뉴욕타임즈에서 1면 포함 무려 3면을 할애하며 부고를 실었고 또 그 다음 날에도 1면 포함 8면을 할애하여 그의 일생을 돌아보았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토록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과거 1940년대부터 이 지구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린 그 핵무기 관련 이슈를 정치적, 철학적, 그리고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결국 미국이 소련과의 핵 경쟁에서 이기고 오늘날 전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핵, 그리고 핵무기, 인류가 개발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면서 또 그래서 모든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그 무기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떻게 다뤄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의 철학은 이후 물리학자 존 폰 노이만과 함께 핵무기 관련 상호 확증 파괴 개념을 국제 정치 외교적으로 활용해 사실 그 덕분에 이후 단 한 번도 이 지구에서 또 다른 핵무기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런 헨리 키신저는 지금 빠르게 발전 중인 이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 과거 그 핵무기의 출현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인류가 두 번째로 처하게 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현상으로 정의했습니다. 책을 통해 그가 공유하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인공지능은 전 세계 국가가 어떤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그 단체 한 곳에서만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각국의 기업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윤리 규정에 따라,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되는 이익 실현의 목적을 위해 각자 비밀리에 개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기업들은 어느 시점 각각 압도적인 힘을 갖는 인공지능 기술을 조만간 완성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아마 그 소수의 테크 기업들이 그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권력까지 모두 소유하게 되는 일종의 정부 위의 단체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기술이 나쁜 쪽으로 사용될 확률도 크지만 반대로 그게 오로지 선하고 좋은 용도로만 사용될 확률도 있지 않냐고. 여기에 대해 헨리 키신저는 지난 80년간 우리 인류는 핵탄두와 원자력 발전소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만들었냐고 되묻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대략 12,500개의 핵탄두가 있는 반면 현재 운영 중인 원자로는 436개에 불과할 정도로 그게 핵탄두든 아니면 인공지능이든 간에 그렇게 압도적인 힘을 지닌 기술의 발전은 항상 양날의 검으로 그 기술이 우리 인류에게 선한 방향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순진하고 현실성 없는 바람이며, 실제로 우리 인류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그는 우려합니다. 책에서 헨리 키신저와 그 저자들은 우리 인류가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이겼던 그 영광의 순간에 대해 돌아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이 알파고와의 시합에서 그 불가능한 1승을 거두어낸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당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는 인간의 뇌를 모델로 개발이 되었지만 우리 뇌보다 무려 1억 2천만 배나 빠른 속도로 연산이 가능하며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무려 3천만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학습한 상태로 이세돌과의 시합에 나왔던 것으로, 그래서 당시 알파고에게 연속으로 3번이나 지며 절망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세돌의 경우 절망보다는 너무 놀랍고 경이로웠다고 자신의 소감을 말했던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상대했던 그 알파고는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지난 4천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세돌은 바로 그 다음 경기에서 자신 역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수이자 그 대단한 인공지능조차 대응할 수 없었던 정말 기가 막힌 수를 두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전 인류를 대표해서 이 인공지능과 외로운 단판을 벌이게 되었던 우리 인류의 대표 이세돌이 그 소중한 1승을 거두게 되었던 역사적인 장면을 헨리 키신저와 저자들은 돌아보며, 비록 그때 우리가 기적적으로 한번 이기기는 했지만 우리 인간은 이 인공지능의 다음 수를 절대 예측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시합이 벌어졌던 것이 지난 2016년입니다. 이때도 알파고는 이미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넘어서는 수준이었는데 그 바로 다음 해인 2017년 딥마인드는 기존 알파고의 신형 버전인
알파고 마스터를 공개했는데 이때 이 알파고 마스터는 오리지널 알파고를 무려 100대 0으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같은 해 불과 몇 개월 후 더 진보된 버전인 알파 제로가 등장했고 이 알파 제로 역시 기존 버전인 알파고 마스터를 100대 0으로 이겨버리며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딥마인드는 그 2년 후인 2019년이 되자 뮤 제로라는 신형 모델을 공개하면서 기존 알파 제로를 100대 0으로 이겨버리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이 뮤 제로의 경우 아예 인간이 그 어떤 학습을 시키지도 않고 또 바둑의 룰조차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 환경을 보고 추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력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뮤 제로가 등장한 게 벌써 지난 2019년입니다. 지금 전 세계 최대 테크 기업들의 연구소에서는 어떤 인공지능들이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수준까지 이미 도달해 있고 또 오픈 AI 등 그 각각의 기업들에서는 그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끝에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아마도 곧 이 인공지능 기술들은 군사 영역을 넘어 전 세계 정치계에서도 빠르게 활용하게 될 것인데 그런 경우 과거 인간들의 경우 전쟁을 하더라도 크게 명예를 위해 싸우거나 아니면 적이 항복을 하면 공격을 그만두는 등 지금까지의 인간의 전쟁은 그 계산이 비교적 명확했던 것에 반해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세계의 정치와 외교가 좌지우지되고 또 그러다가 만약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때는 이 인공지능이 지휘하는 수천 수만의 드론들이 서로 공격하며 싸우게 될 텐데 그때는 과연 이 인공지능의 입장에서 언제 그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그는 걱정했습니다. 지난 수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은 이 지구라는 곳에서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진 존재로 군림하며 그 강점을 아낌없이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그리고 곧 범용 AGI가 출현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지위를 잃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 침팬지나 개미를 보아온 것 같은 그 지능의 피라미드의 저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피라미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인공지능의 생각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심지어 그 인공지능의 무한한 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인간의 지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방증은 아닐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 세계 인공지능 개발 단체들은 통합된 계획과 윤리 체계를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어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그 혜택은 우리 인류가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 위험은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고민. 무엇보다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플러그를 뽑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을 미리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80년 동안 핵전쟁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한번 구한 적이 있던 헨리 키신저가 우리 인류를 위해 남긴 마지막 당부이며 또 그게 바로 지난 2016년 이세돌이 보여주었던 이 인공지능에 대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Even if you try